어제는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광복절이었죠. 그런데 광복절 전날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전교생에게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영상을 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700명인 부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광복절 전날 아침 계기 수업의 일환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자며 12분짜리 영상을 전교생에게 틀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일제가 열악한 보건 환경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제도까지 정비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총독부는 사법제도를 크게 손봅니다. 국제질서에 맞는 사법체계를 확립하고 감옥시설을 정비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일본 때문이다. 그냥 약간 그런 주제 영상을 봤죠. 화도 좀 많이 났죠. 일제 때문에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좀 슬펐죠. 이 학교가 틀어준 영상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반으로 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은 현재 시청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관련 논란이 SNS에까지 번져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려는 목적이었다며 계기교육 담당 교사가 선정한 영상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틀 만에 가정으로 사과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광복절 전날에 이런 영상을 12분인가 하는 영상인데 제가 하지 않는 영상이 12분 동안 모르고 있었다가 그건 이상하잖아요. 논란이 계속되자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노령층을 대상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7배가량 폭증하고 있는데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해와 같은 감염병까지 유행하면서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8명에서 이번 달엔 벌써 110명을 넘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지난달에 비해 7.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국 집계로도 지난달 148명에서 1,357명으로 9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표본감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여름철 바이러스 확산과 면역 회피 능력을 가진 신종 변이 KP3이 유행하면서 확산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 병원은 마스크를 쓴 어린이 환자들로 붐빕니다. 영유아와 10대를 중심으로는 최근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며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관계부처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 경남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유증상 학생에게 등교 중지를 권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걸쳐 있는 요양시설들과 요양병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춤형으로 현장 컨설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급격하게 확산하는 코로나 등 감염병에 노약자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통행료 징수가 끝나는 백양터널에 대해 요금을 낮춰 계속 요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료도로 운영기간이 끝나고도 요금을 받는 첫 사례여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1월 개통한 부산 백양터널입니다. 맥쿼리사의 민간 운영기간 25년이 끝나는 내년 1월 통행료 징수 기간이 끝납니다. 하지만 운영권을 넘겨받는 부산시는 무료화로 통행량이 급증하면 정체가 우려된다며 요금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요금은 기존 소형차 기준 9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이대로면 부산 유료도로 가운데 징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요금을 걷는 첫 사례입니다.
백양터널에는 하루 7만 5천여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하루 10만 5천여 대로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서 고가도로 등 다른 도로보다 무료화로 인한 통행량 증가가 더 클 거라는 게 부산시의 주장입니다. 기무료화된 유료도로보다 백양터널의 통행량이 대폭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유료화가 필요하고요. 또 2031년 기존 백양터널을 4차로에서 7차로로 확대 운영하는 신백양터널 역시 유료로 운영되는 만큼 그 사이에도 유료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8개로 전국에서 가장 유료도로가 많은 부산에서 유료화의 나쁜 선례가 된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2배 정도의 그런 유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2중, 3중의 고통을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거거든요. 시의회도 백양터널 유료화는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상임위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무료화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요금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주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좀 다루면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백양터널 무료화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86.4%로 대다수인 만큼 유료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인 스타벅스도 출발은 시애틀 재래시장의 작은 커피점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만 있다면 날개를 달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KNN도 힘을 보태는 의미에서 유니콘을 꿈꾸는 유망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렛츠고 라이콘, 오늘은 첫 순서로 시장의 기름방앗간에서 스타 소상공인으로 성장한 대현 상회를 김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50년 넘게 부산의 한 시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팔고 있는 방앗간. 여느 시장 가게들과 달리 택배 포장으로 항상 분주합니다. 일주일에 2번 나가는데 한 1,000병 정도. 한 번에 나갈 때? 네. 그럼 대량으로 한번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많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 택배는 이런 식으로. 5년여 전만 해도 연매출 수천만 원에 그치던 시장 가게는 이제 30억 원을 바라보는 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1차 비결은 건강과 풍미를 모두 담은 좋은 압착 방식의 차별화된 품질입니다. 더불어 소비자 취향을 읽어낸 온라인 쇼핑 MD 출신 2세 대표의 깔끔한 브랜드 기획도 한몫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은 나만의 브랜드를 찾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온라인 진출 2년차에 닥쳐버린 팬데믹도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 입소문에 백화점과 홈쇼핑까지 진출하게 된 동네 방앗간. 이제 자동화 설비까지 도입해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위생적인 품질 관리를 토대로 햇섭 인증까지 도전합니다. 저희들이 햇섭 인증을 받으면 품질 관리도 훨씬 더 이제 좋아지고요. 대외 신인도도 좋아지고 또 그게 매출로 연결이 되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꿈은 기업 가치 1조 유니콘입니다. 이에 빗대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으로 동네 가게를 넘어 유니콘을 꿈꾸는 혁신 소상공인을 라이콘이라 부릅니다.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과 구별해 라이콘은 생활문화나 지역 브랜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앞다퉈 라이콘 육성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소상공인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첫 시작점이며 글로컬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갖춘 예비 부산 라이콘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글로컬 시대, 라이콘은 지역 경제의 뿌리를 키우는 동시에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만 농민들은 쌀값 하락 속에 애써 지은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벼수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의령의 한 들녘. 콤바인 한 대가 농촌 들녘을 부지런히 누빕니다. 추석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쌀 수확도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수확하는 벼는 지난 4월에 심은 조생종으로 추석 전 햅쌀용으로 출하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장마가 길고 일조량이 적어 햅쌀 수확량이 예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지의 쌀값도 폭락했습니다. 그렇다고 애써 지은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농기계나 저런 거는 좀 1억 8천씩 합니다. 지금 기름값에다가 쌀값은 계속 제자리에서 내려가지고 오르지 않으니까 농민은 다 힘듭니다. 지금은. 최근 의령에선 쌀값 폭락에 분노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 일이 있었습니다. 80kg 쌀 한 가마의 산지 쌀 가격은 17만 원대로 최저선으로 여겨지던 2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인건비도 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수입쌀이 계속 들어오면서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의무 수입 물량 40만 7천 톤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이대로라면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짓겠느냐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29km 지점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한 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30분 가까이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엔 창원시 중앙동의 한 종합상가 3층 관리사무실에서 불이 나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엔 부산 장전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산 연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9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에서 출근길 전동차가 선로에 방치된 사다리와 충돌해 뒤따라오던 전동차가 4분 정도 지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전 전동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안테나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작업이 끝난 뒤 작업자가 지하선로에 사다리를 그대로 둔 채 퇴근해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지역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사업 반대에 나섰습니다. 멸치 권연망 수협 등 경남 지역 9개 수협과 환경단체들은 오늘 육해상 총걸기 대회를 열고 경남의 어업인들이 대부분 조업하는 욕지도 앞바다에 해상풍력시설이 들어서면 어장을 잃게 된다며 국회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NN 중국인 드론에 뚫린 군사시설 단독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407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보도는 지난 6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참석한 해군기지 행사장과 미 항공모함을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을 단독으로 전한 뒤 이후 간첩법 개정 움직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연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밤까지 경남 중부와 서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최고 40mm가 되겠고요. 지역 간의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폭염은 거의 한 달가량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실제 체감하는 기온은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진주와 합천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가 32도, 밀양과 창녕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양산은 34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어서 해안가 물놀이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이후로는 다시 무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